여러분, 평생 담궈왔던 김치 양념을 어느 날 갑자기 뭘 넣었더라 하고 깜빡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어머니는 얼마 전 30년 넘게 다니던 미용실 가는 길을 잠깐 잊으셨대요. 순간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너무 무서우셨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누구는 80세가 넘어도 손주들 생일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60대인데 벌써 집 비번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죠. 차이가 뭘까요? 절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모든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분, 하루에 물 8잔 드시는 분, 저녁마다 동네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뇌가 살아있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약 처방 없이도 건강식품 안 사도 여러분의 하루 습관만 바꿔도 기억력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기억력이 살아나는 습관을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 1년 뒤 여러분 뇌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매일을 선물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여정.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잇몸에서 피가 나신 적 있으세요? 어제? 이번 주? 사실 잇몸에서 피 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그냥 양치를 좀 세게 했나 보다 그렇게 넘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염증이라는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염증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거예요. 어디 다치면 달려가서 치료하고 세균 들어오면 막아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염증이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닐 때예요.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 속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염증이 그 길목을 막아버려요. 마치 물길을 막아놓은 둑처럼 신호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저장되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이 되면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째는 입안이에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뇌까지 올라가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잇몸병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나 높았습니다. 둘째는 설탕이에요. 달달한 것 드시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염증 물질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흰설탕,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 같은 거 자주 드시면 뇌에 염증이 쌓여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셋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화나는 일 있으시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감정이 해소 안 되고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은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넷째는 잠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우리 뇌가 염증 물질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뇌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날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안 자면 그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일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뇌가 막혀버립니다. 다섯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몸을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그러면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가요. 그냥 몸속에 계속 남아서 돌아다닙니다. 특히 뇌로 올라가서 쌓이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염증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뇌가 다시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입안에 지금 세균이 몇 마리나 있는지 아세요? 500종류가 넘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수십억 마리예요.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세균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어요. 문제는 나쁜 세균이 많아질 때입니다. 입안이 불결하면, 그러니까 양치를 제대로 안 하시거나 입이 마르거나 하면 나쁜 세균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리고 잇몸을 공격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아픈 거, 그게 바로 세균이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잇몸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피를 타고 심장으로 가고 뇌로 올라가요.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 뇌를 조사해보면 입속 세균이 발견됩니다. 입에서 시작된 염증이 뇌까지 간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가 흔들리고 잇몸이 자주 붓는 분들을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대요. 특히 이가 많이 빠진 분들, 틀니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안 관리를 안 하시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양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물로 입을 헹구는 겁니다. 하루에 6번에서 8번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그냥 물 한 모금 머금고 입안 구석구석 헹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입안은 금방 마릅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침이 잘 안 나와요. 입이 마르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머금어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꼭 입안을 헹궈주세요. 간식 드신 후에도 입안을 헹궈주세요. 커피를 드신 후에도요. 치실도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의 밥이 되거든요. 일주일에 3-4번이라도 치실로 이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안 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물 8잔,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침이 잘 나오고 입안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세균도 줄어들고 염증도 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틀니 쓰시는 분들, 틀니 관리 정말 중요해요. 틀니에도 세균이 잔뜩 붙거든요. 매일 저녁 틀니 빼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틀니 세정제에 담가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끗이 헹궈서 착용하세요. 입안 관리만 잘해도 기억력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로 입 헹구는 습관 꼭 시작하세요. 혼자 있을 때랑 누구랑 같이 있을 때랑 뇌 쓰는 게 다른 거 아세요?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근육 같은 거거든요. 안 쓰면 녹슬어요.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친구, 이웃, 교회, 성당, 절, 경로당, 어디든 좋아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대화하는 게 뇌한테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뇌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정도 보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움직여요. 특히 앞쪽 전두엽이라는 곳이 활발하게 일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분들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어요. 외로움 자체가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게 뇌한테는 최고의 영양제예요. 두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기,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노래방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계속하세요. 집에서라도 좋아요. 옛날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세요. 노래를 부르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가사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박자 맞춰야 되고, 음정 맞춰야 되고, 숨 쉬는 것도 조절해야 되죠. 이게 다 뇌운동이에요. 특히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 몸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노래 부르면 이 신경이 자극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도 늘어나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아시죠?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 그 노래 들으면 그때 기억이 확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기억력 지키는데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쓰는 활동이에요. 뜨개질, 자수,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요리, 악기 연주, 뭐든 좋아요. 손을 쓰면 뇌가 깨어납니다. 우리 손에는 신경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손을 움직이면 그 신호가 뇌로 쫙 전달됩니다. 특히 소뇌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운동과 균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소뇌가 기억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요리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재료 씻고, 썰고, 볶고, 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손을 얼마나 많이 쓰세요? 그리고 순서도 기억해야 되고, 불도 조절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더 좋아요. 글씨 쓰기도 좋아요.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있었던 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손으로 쓰면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뇌 자극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니까 기억도 더 잘 남아요. 악기 연주는 더 좋죠.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뭐든 좋아요. 처음 배우기 어려우시면 간단한 타악기라도 좋아요. 손으로 리듬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한테는 큰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치매셨는데 나도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가 많아서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유전자가 영향을 줍니다. APOE4라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치매 고위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발병률이 60%나 줄어든다고 해요. 60%면 엄청난 거예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뭘 관리해야 할까요? 5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이에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걸으면 심장이 뛰고 피가 온몸을 돌고 뇌로 가는 혈액도 늘어나요. 그러면 뇌세포가 살아납니다. 앉아만 계시면 뇌도 같이 굳어요. 둘째, 식단입니다. 뭘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단 것, 기름진 것, 짠 것 줄이시고요. 생선이랑 채소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채소는 매 끼니마다 드세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뭐든 좋아요. 셋째, 잠이에요. 잠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최소 6시간은 주무세요. 깊게 주무셔야 해요.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낮잠도 좋아요. 30분 정도 낮잠 자면 오후 기억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자 지내지 마세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공감하고 이게 뇌한테는 최고의 자극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자주 만나세요. 5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억울한 일 있어도 꾹 참지만 마시고 풀어내세요. 누군가한테 얘기하거나 일기 쓰거나 산책하거나 스트레스 쌓이면 염증 물질이 확 늘어나서 뇌를 공격해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유전자가 어떻든 간에 치매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80대인데도 기억력 완전히 정상이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5가지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냥 경고등이에요. 조심하라는 신호일 뿐이지 넌 끝났어라는 선고가 아니에요. 결정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얼마나 장을 볼 건지, 누구를 만날지, 이 모든 선택이 여러분 뇌의 미래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이랑 커피? 아니면 밥이랑 국? 사실 아침 식사가 하루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뇌는 아침에 깨어나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 뭘 주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을 수도 있고 멍할 수도 있어요. 뇌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소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세포 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뇌의 60%가 기름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엄청 중요해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 막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신호 전달이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오메가3는 어디에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이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생선 드시기 힘드시면 들기름 드세요.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가락 밥에 비벼 드시면 좋아요. 아니면 들깨가루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거나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산화 물질인데 우리 뇌에 쌓이는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줘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찌꺼기를 없애는데 아주 좋습니다. 폴리페놀은 어디 있냐면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오디 이런 것들이요. 매일 아침 한 줌씩 드세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녹차에도 많아요.
하루에 녹차 두세 잔 드시면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6, B12, 엽산이 중요해요. 이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거든요. 부족하면 기억력이 확 떨어져요. 비타민 B는 달걀에 많아요.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데 달걀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요. 오히려 뇌한테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요. 두부에도 많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뇌가 흥분 상태가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죠. 마그네슘은 뇌를 진정시켜주고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많아요. 호두, 아몬드, 땅콩 하루에 한 줌 드세요. 그리고 바나나에도 있어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뇌도 맑아져요.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아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고요. 잡곡밥은 더 좋아요. 고구마, 감자도 좋고요. 그리고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어요? 혹시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런데 잠은 나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억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은 일단 뇌 안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밤에 깊이 잠들어야 이 정보들이 정리되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집니다. 마치 컴퓨터가 밤에 자동으로 정리 작업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뇌 청소입니다. 하루 종일 뇌를 쓰면 머릿속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안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포함돼 있어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이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됩니다. 그 결과 뇌 속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만성 수면 부족자는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야 할까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시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자느냐입니다. 여러분,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고치고 청소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면 기억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라도 6시간 깊은 잠 꼭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이것만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이거 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 담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담배 연기가 뇌혈관을 망가뜨려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뇌세포가 죽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2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끊으시면 뇌가 다시 회복됩니다. 두 번째, 과음이에요. 술 좋아하시죠? 저도 압니다. 소주 한잔 하면 기분 좋고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술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을 집중 공격합니다. 매일 술 드시는 분들, 뇌가 쪼그라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소주 한 잔 정도만 하세요. 세 번째, 단 음식이에요. 케이크,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염증 물질이 쫙 생겨요. 뇌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망가져요. 단 것 정말 끊기 힘드시죠? 그럼 과일로 대신하세요. 사과, 배, 귤 과일의 단맛은 괜찮아요. 네 번째, 늦은 야식이에요. 밤늦게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그거 정말 안 좋아요.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살도 찌고, 특히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밤에 드시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섯 번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화 많이 내시는 분들, 항상 짜증나 계시는 분들, 그거 뇌한테 독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뇌세포를 죽여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합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뭐든 좋으니까 스트레스 풀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면 염증이 줄어들어요.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염증을 억제해요. 반대로 불행하면, 우울하면, 외로우면 염증 물질이 확 늘어나요. 행복하면 면역력도 좋아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병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요. 뇌도 건강해지고요. 행복하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즐거운 일은 잘 기억나잖아요. 슬프고 괴로운 일은 기억하기 싫고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경험을 더 잘 저장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드세요. 그게 기억으로 남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같은 나이, 같은 유전자를 가졌어도 행복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연은 우리 마음을 치유해줘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평화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억력을 지키는 건 결국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기억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오래 살아요. 오늘부터 행복을 선택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새로운 기억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늦게 치매에 걸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